안녕하세요. 연남동 박열의 광텐더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조금 중요해요. 오늘 내용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시청해야 되는 영상입니다. 일단 저의 실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,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쭉 이야기를 드리려면 내용이 정말 길어질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인기통이라는 카페에 올렸던 그 글로 대신을 하겠습니다. 그 글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영상에 올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, 저는 이제 요약을 하고 그때 당시 제 문제점,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기 쪽 공사만 따로 빼서 진행을 해보려고 이제 전기업자를 인기통이라는 카페에서 견적을 내고 구했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자기는 거품 없이 견적을 내준다, 전기 작업을 해주고 분전방 교체, 그 다음 매장 선로 구축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21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. 일단 구두계약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작업을 했죠.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전기공사의 마무리는 이제 스위치랑 콘센트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, 이것도 작업비가 또 별도라고 하는 겁니다. 솔직히 여기서부터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. 어찌됐건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추가로 48만원을 달라고 하고, 이제 뭐 재료비랑 인건비 2명분 해가지고 견적을 또 이것도 구두로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작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입금을 해버렸어요. 왜 또 이 사람이 징징대던 게 재료비를 해야 된다, 재료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서 먼저 입금을 해달라, 그래서 멍청하게 또 입금을 제가 해줬어요. 이게 문제였고요.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. 자기는 중국산 안 쓴다, 한국산만 쓴다, 그래서 좀 비싸다, 자재비가. 제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?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자재 구매한 이력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저도 못 받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였냐면, 결국에 이제 스위치 콘센트 작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일단 지각을 했어요. 오전에 오기로 했는데 오후 늦게 왔고, 그리고 2인분의 인건비를 측정을 했는데 혼자 왔습니다.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목공 작업을 하던 인테리어 업체분들이랑 뭐 동선이 안 맞고 뭐 텃세를 부리네 어쩐다 해가지고 그날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갔어요.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마무리를 해주기로 하고 갔는데 이게 왜인걸? 작업하기로 온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. 하루 종일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다 했는데 결국 연락이 없다가 저녁 늦게 카톡이 하나 와서 바빠서 못 왔습니다, 이렇게 카톡 하나 왔습니다. 제가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? 열을 받아서 왜 이렇게 하시냐,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, 고객과의 신뢰 아니냐, 나를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, 약간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, 제 입장에서는 하루 공사 일정 날리는 거고,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픈 일정까지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빡이 쳤어요. 빡이 쳤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.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환불을 안 해준대.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, 당신이 이렇게 한 거 인기통에 정리해서 올리고 부가세 처리 안 해주는 거 세무사가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, 그럼 본인 작업한 거랑 인건비 빼고 15만원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솔직히 48만원 내고, 48만원이 아니죠, 그 전에 210만원도 냈죠. 그냥 딸랑 1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. 저는 공사 하루 또 밀렸고 오픈 일정까지 밀렸는데 그거 어떻게 보상을 하라고. 저는 100% 환불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. 결국에는 잠수를 탔어요. 그 서로 문자 주고받고 한 내용들은 제가 또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. 통화도 하고 서로 언성도 높이고,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언성을 높인 게 아니라 그거였어요.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다 이렇게 일을 한 거 다 돈을 가져간다, 그래서 다시 돌려주기 힘들다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본인이 잘못한 건데. 그리고 자기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지금 딸 좀 이해해가지고 좀 봐달라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저는 솔직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. 제가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? 고객과 업자로 만난 건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?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고 정확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, 이 사람은 책임감 없이 하루를 술 먹다가 안 온 거였어요. 결국에 술 먹다 안 온 거였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어떻게 다 이야기를 마쳤고, 저는 이제 돈 안 받는 걸로 하고 인기통에 이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. 저는 이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돈은 또 돈대로 날리고, 어찌됐건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이제 영업을 했죠.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건 그겁니다. 작업하는 일정대로 안 왔어요. 일단 항상 지각을 했고,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잠수를 탔습니다. 그리고 2명분의 인건비를 견적으로 냈는데 혼자 와서 작업을 하다 그냥 갔어요.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. 분명히 제가 준 돈으로 산 자재인데 또
본인 자제라며 챙겨가려고 했었어요. 결국에는 안 나타났지만 이제 이 사람이 잘못이고 저의 이제 실수, 저의 문제점은 그거였습니다. 전기 공사를 할 때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전기 자격증을 확인을 안 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.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.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. 그것도 현재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.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신분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.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을 안 했어요. 이건 제 실수고 제 잘못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잘못한 게 또 있네. 아직도 세금거래 명세서를 미발행했습니다. 아직도 발행 안 해주고 있어요. 이제 견적을 받을 때 구두로 받은 거, 이 서류로 받았어야 되는데 카톡이랑 구두로 받은 점이 또 저의 잘못입니다. 어찌됐건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. 상도덕이 맞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잘못을 읊어드리면 작업시간 준수를 안 했죠. 그리고 잠수를 탔죠. 인건비를 2명분으로 잡아놓고 혼자 와서 작업을 다 마무리도 하지 않고 갔죠. 그리고 두 번째 작업한 그 48만원은 또 다른 명의로 돈을 받더라고요. 일단 또 타 명의로 받았습니다. 돈도. 그리고 세금거래 명세서를 미발행했습니다. 아직도. 이것만 보셔도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. 사실 이제 저로만 끝났으면 됐습니다. 저로만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안 만들었을 건데,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음에도 이 사람은 또 아이디 명을 바꾸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버젓이 영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이 당했어요. 똑같이 당해서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다셨어요. 이분이 이제 이분 댓글을 보면은 이 작업자가 저희 현장에서 일 빵꾸를 내고 튀었습니다. 오다가 사고가 나서 뭐 못 탔다고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확인을 해보니까 술 처먹고 안 온 거였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번호도 바뀌었습니다. 번호를 바꿔서 이제 작업을 했고, 아마 그 사이도 여러 번 있었을 것 같고,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에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한 번도 아니고 이게 2번, 3번 여러 번 이런 사기성 행각을 벌였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쪽 업계에서 아예 단칼에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카페 차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빨리 걸러내야 좀 더 원활한 견적도 내고, 반드시 이 사람은 이 카페에서, 인기통이라는 카페에서 좀 잡아내서 좀 다음부터는 이 카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을 할 때 사기꾼들을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.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잠수를 타거나 돈 입금을 받고 잠수를 타거나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했어요.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을 할 때 정말 조심히 해야 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드리면은,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. 첫 번째, 말 많은 사람. 그리고 반드시 뭐 자기는 거품 없이 견적을 준다. 견적을 주는데 뭐 카톡으로 주거나 구두로 견적을 주는 사람들을 피하세요. 반드시 서류로 견적을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. 사업자 등록, 그 다음에 명확한 신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전기작업 같은 이런 좀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자격증이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뭐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안전 관련 자격증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, 돈을 먼저 입금하지 마세요. 맥시멈 딱 반만 입금을 하시고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을 해주세요.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, 저처럼 이렇게 사기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, 앞으로 이제 가게를 여실 예비 창업자 그리고 예비 사장님 분들은 반드시 인테리어 업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